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편이죠. 1편에는 고대 과학, 그리고 과학 천체학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또 과학이 전개가 돼서 현대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요? 인물. 그쵸. 그 다음에 시대. 주장한 것. 그쵸.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체를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가거든요. 별거 없어요. 이론. 그리고 관측. 이게 사람이 달라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으로 추정하고 이론이란 건 수학적 계산을 말해요. 알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관측해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뤄서 가요. 그럼 어떤 게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부터 이론이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관측하고 실험해서 증명을 하는 과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짝을 이뤄요. 짝을.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도 뭐 이런 부분인데요. 써놨죠? 이론, 관측,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또 보통 이론은 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수학은 좀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있죠? 예, 다 알죠? 아인슈타인은 결국 지구 밖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지구 밖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관측이 되고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이론으로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3차원 세계에서는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다 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또 연구하고 세부적으로 가는 것은 후대 과학자들이 할 일이겠죠. 그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나중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넘어가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고대 시대에서 이루어져온 과학을 어떤 하나에다 끊어준 거죠. 딱 이렇게 딱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고대 과학에서 근대,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는 핵심, 과학 이론 핵심 뭐냐면 바로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왜 엄청난 일이 되냐면 보세요. 청동설이에요. 청동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쉽겠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구가 최고의 별이었죠. 모든 천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기준이기 때문에 다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신과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서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뭐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야? 더군가 더 은하계로 가면 사실 이제 우주의 중심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함부로 신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딱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의 발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이 잘못됐다, 종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알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과학적 이론들이 나와서 사실 바로잡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패러다임의 전환. 그쵸?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을.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거했냐? 그러니까 누가 증명했냐면 바로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오. 한 사람이에요. 형제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옛날에 어렸을 때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형제인 줄 알았어요. 갈릴레오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처럼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부정하면 죽죠. 큰일 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새롭게. 그 시대에는 마치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스마트폰 딱 들어간 거야. 조선시대 때 전기 들어간 거야.
놀랬죠. 그쵸? 막 밤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밝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 말로 하면 말 그대로 흑백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놀랍잖아요. 전화기만 해야 되는데 손안에 컴퓨터가 있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쵸? 이게 몇 년 안 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걸 수도 있죠, 사실. 어쨌든 거나 그런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론적으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엄청났다는 거죠. 보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곧 우주의 역사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변하는 순간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왠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1800년 이후 16세기의 천동설을 뒤엎은 세계관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해도 사실 잘 안 믿었어. 그럼 1800년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뉴턴이 등장을 하죠. 뉴턴이 등장해가지고 과학적 이론을 다 증명을 해내요.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싹 다. 또 그것이 산업혁명과 또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깨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200년 이후에나, 200년이 아니죠, 거의 300년, 250년 이후에는 겨우 받아들이는 이론을 200년 전에 완성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일개 행성뿐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1543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세 사람이잖아요. 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관측 천문학을 개척했다 했는데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망원경으로 방 안에 갇혀서 하늘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레오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수도 없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있는 모든 과학을 완성하고 이 사람이 사실 시작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천동설만 깬 거예요,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런데 르네상스에 있었던 모든 과학, 다시 말하면 뭘 했다? 중력, 진자운동, 이런 거. 진자운동이랑 중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엄청난 상관이 있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왜 왔다 갔다 하냐? 중력 때문이 아닐까? 무슨 힘이 있는 거니까? 요거 이야기한 게 갈릴레이다. 관측도 했지만 르네상스 이후 현대 과학을, 이론 과학을 시작한 게 사실 갈릴레이예요. 알겠죠? 갈릴레이를 후원해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유명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다. 알겠죠? 이건 뭐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그쵸? 네, 잠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릴레이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집안에 갇혀요. 평생을 집안에 갇혀서 작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연구해요. 별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력을 잃죠. 그 다음에 죽어요. 안타깝게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쓴 책. 역작. 대화라는 책일 거예요. 물론 갈릴레이가 있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가고 북유럽에서는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네덜란드 쪽에서는. 그러면서 현대 과학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갈릴레오다. 알겠죠? 망원경 개발 이후 배로 1000배까지 늘렸대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메디치 가문이다. 알겠죠? 실제 달을 관측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시작한 고대 과학의 모든 깨부순 학문이 바로 사실 갈릴레이였던 거예요. 이 시작한 학문이 누굴 통해 결실을 맺냐 하면은 뉴턴에 의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과학하면 사실 시작은 코페르니쿠스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갈릴레이랑 뉴턴을 쳐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사도 히파크로스가 시작했거든요. 누굴 친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랑 아리스토텔레스 친단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중세에도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문을 여는데 핵심은 누가 하냐면 갈릴레이랑 뉴턴이 다 해요. 일단 뉴턴 이후 사실 중세 과학 이상하다. 현대 과학의 시작을 했는데요. 뉴턴 이후 사실 발전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뉴턴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싹 다 정리해놓고 이론적으로 완성해놓고 가요. 과학은 한번 주장을 하면 거기서 끝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론들이 나와도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뭔 소리냐면 뉴턴이 보면 멋있는 말이 있는데 삼라만상이다. 삼라만상을 하나로 통합한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뺏긴 건데 삼라만상이 뭐냐면 모든 거예요. 모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또 적을게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정의해요. 이게 뉴턴이에요. 이 공식이 뭐다? 바로 F는 MA다. 이걸 알죠?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공식이었어요.
E는 mc 제곱이다. 이거는 우주 밖에, 지구 밖에 공식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지구 안. 그러니까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정리했대요. 뭘로? 이게 뭐다?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간 겁니다. 자,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거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문할 때 무조건 갈릴레이와 뉴턴은 이정표야.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뭐 중력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중력 상수 공식 G는 이거 있죠. 그냥 R 제곱분의 M1, M2 이거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중력, 그렇죠? 중력의 힘인데요. 과학 시간에 맨날 했죠, 그렇죠? 요거 정리한 거 요거. 근데 뉴턴 업적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그냥 야 뉴턴이 이것도 있어요. 뉴턴이 그 우리가 맨날 배우기 싫어하는 미분 적분 있죠, 그렇죠?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뉴턴 시대의 다른 인물들도 사실 그 당시에 미적을 연구해서 했대요. 그런데 뉴턴이 정립하고 가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이제 뉴턴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핵심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쵸? 어떤 힘? 중력. 중력이란 힘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변한다. 시간에 따라 변해요. 어떤 힘을 기반으로? 중력을 기반으로. 요게 뉴턴이에요. 여기서 하는 모든 힘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 대해서 수학적 잠깐 얘기할게요. 한 점에 대해서 수학을 정리했다면 그 전에 수학은 뉴턴은 그렇지 않고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수학을 정리했어요. 요 수학이 뭐다? 바로 우리가 배우는 미적이죠. 미적, 미분, 적분이 바로 변화를 측정하는 수학적 도구가 바로 미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사실 알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힘에 대해 정리한 겁니다. 뉴턴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쉽진 않다, 그렇죠? 쉽진 않다. 그러니까 보면 뭐 케플러도 나오고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알아낸 운동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을 합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있어요. 수학적으로 원리도 완성해놓고요. 만유 인력 법칙 만들어놓고요.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 이후의 과학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올 수가 없다. 왜? 이 사람이 다 해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인물, 그쵸? 인물 했어. 그땐 또 뭐 나와? 당연히 주장, 시대.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뉴턴 이후에 이게 몇백 년이 가냐면 거의 언제죠? 이 사람이 1727년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언제 태어나냐? 1879년, 1900년대까지 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때까지 모든 과학을 지배했던 거죠. 대략 한 300년간. 알겠죠? 네. 이게 바로 누구다? 뉴턴이다라는 거예요. 300년간 지배한 사람이. 그런데 누구 하나의 천재로 등장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등장으로 뉴턴의 이론이 뒤집어져요. 왜요? 뉴턴의 이론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구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거예요, 상황이. 왜요? 왜일까요? 중력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중력이란 힘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 우주로 가면 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중력이 없어. 그쵸?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뉴턴의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또 소립자. 우주 밖에 아니고 양자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작은 입자 사이에서 말 그대로 핵,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 정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지만 이 소립자 요 가운데서도 뉴턴의 이론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큰 난제에 부딪혀요. 어떡하지? 어떤 걸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면서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부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